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체스의 생어춘 채널의 생어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런너 시스템을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런너 시스템에서 어찌 보면 핵심적인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그릭 기프트라는 그 체스 기술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라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런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D4 오픈입니다. 자, 그래서 D4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근데 저희는 여기서 보통 D5를 의식하면서 D4를 두죠. 그런데 첫 번째 수부터 돌발 상황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D5 누른 게 아니라 D6를 누른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D6를 뒀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6를 올렸다는 거는 이 E5폰을 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체스를 두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이 비숍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그리고 D6를 올렸기 때문에 이 비숍의 행동에 제약이 걸려서 아마 비숍이 이런 식으로 피앙치터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안 하고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D6를 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간략하게. E5를 밀겠다는 목적 하에 D6를 둔다는 것을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상대방이 런너 시스템 유연한 오픈이니까 상대방이 D5를 안 둬서 E4 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올리면 되겠다. 이거 올리는 거 아주 달달해 보이네. 중앙을 통제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추천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다른 오프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식으로 퀸 테이스 퀸하고 이런 식으로 킹 테이스 퀸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라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E4를 두지 않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이트 F3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왜 추천 안 드린지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배제하고 그냥 평소대로 비숍 F4를 두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E5 칸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면서 런너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여기서 나이트 F6를 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이트 F6 왜 뒀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백이 여기서 어떤 수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E4를 둘 가능성이, E4를 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의식해서 흑이 나이트 F6를 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역으로 아까 전에는 다르게, 아까 전에는 제가 E4를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좀 E4를 올리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자, 일단 기본적인 런너 시스템 셋업이라면은 E3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처음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런너 시스템이 하지만 100에게 이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수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수동적으로 게임을 가지고 가는 그런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스티프해요. 굉장히 꽉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E4를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게임을 좀 맵게 할 생각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E4를 올릴 수 있는 방법, 크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나이트 D2하고 나이트 C3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나이트 C3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런너 시스템 아니잖아요. 이거 런너 시스템은 나이트가 D2로 와야 되는데 왜 나이트 C3로 가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나이트 C3로 가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D6를 올렸다는 거는 한편으로 이 비숍이 여기로 나올 가능성이 없고 피앙체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 폰을 올리고. 그러면 피앙체토가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 피앙체토를 하면 상대방이, 너무 제가 많이 일반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앙체토를 하면은 그쪽으로 캐슬링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킹사이드를 어찌 보면 압박하기 위해서 이 퀸사이드 캐슬링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일단 이 나이트 E3를 먼저 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일단 나이트 E2가 나이트 D2를 둬도 퀸사이드 캐슬링 하는데 무리가 없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강조드렸는데, 캐슬링 하고 난 다음에 퀸사이드 캐슬링 했을 경우에는 이 C3 나이트가, 그리고 킹사이드 캐슬링 했을 경우에는 이 F3 나이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상대방이 피앙체토 할 거를 대비해서 퀸사이드 캐슬링 하고 싶고, 그리고 퀸사이드 캐슬링 할 경우에 이 나이트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수비수이기 때문에 나이트 C3가 조금 더 선호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 C3를 이 폰을 보호하고 그리고 퀸사이드 캐슬링을 목적으로 뒀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라인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기서 자, 예정대로 G6를 합니다. 보통 D6를 하는 사람들은 러너 시스템을 만날 때 피앙체트를 하는 경향을 보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중앙을 먹는 거는 포기하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킹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이 피앙체토를 할 거야 라는 의사를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무서울 거 없습니다. 상대방이 중앙 먹는 거 포기했죠. 그러면은 저희가 중앙을 먹어줍시다. 저는 솔직히 약간 이 정도면 거의 신앙심인데 마스터 레벨 아니라면 웬만하면 중앙 먹는 게 무조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뭐 물론 이제 제가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레벨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중앙, 여러분 그냥 중앙 먹으세요. 피앙체토 하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E4를 둬서 중앙을 가져가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이 중앙 먹는 걸 포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또 역시 예정대로 비숍 G7을 둬서 피앙체토를 거의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피앙체토의 성격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피앙체토의 성격. 자, 일단 굉장히 수비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굉장히 탄탄한 수비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 폰 삼각형을 볼 때 러너 시스템 플레이어로서 정말 짜증이 나는 게, 저희가 비숍을 여기로 가져와서 이쪽 압박을 한다 해도 전혀 압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폰들에 다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숍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비숍이 제가 늘상 강조드렸죠. 그 폰의 색깔과 반대 색깔에 있는 비숍은 굉장히 강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숍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나이트가 아주 강력한 수비수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성격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 비숍의 성격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봅시다. 자, 저희가 제 퀸스 게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아니면 콜 시스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D4 라인에서 이 비숍이 백수가 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C5에 있던 비숍이 백수가 되기 딱이거든요. 그에 반면에 이 비숍 굉장히 좋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숍하고 교환하면은 뭐 이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라도 본인만의 근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숍을 한번 교환해 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숍이 여기로 가서 압박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퀸 D7, D2가 아주 좋겠죠. 여기라서 교환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대놓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 중앙까지 안 먹는데, 중앙까지 안 먹고 피앙체토를 했는데 너 이거 비숍까지 교환되면은 좀 많이 슬프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퀸 D7, D2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상대방은 그래도 개의치 않고 피앙체토 캐슬링을 완성시킨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캐슬링을 빨리 해버렸어요, 상대방이. 자,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캐슬링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러너 시스템을 플레이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체스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피앙체토를 볼 때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앙체토를 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H폰 올리고 A폰 올리면 돼요. 평소에 막 H폰 올리고 막 A폰 올리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올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H4폰을 올리는 게 적합하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흑의 주목적은 무엇이냐? 흑의 주목적은 그래도 피앙체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흑의 주목적은 이 E5폰을 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흑의 주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E5 칸을 통제하는데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E5 폰을 통제하는 방법, E5 칸을 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나이트 F3입니다. 이거 올리면은 이거 못 올리죠? 기물손해니까. 예, 기물손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물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뭐 나이트 F3도 굉장히 좋은 수지만, 하지만 그런데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앙체토를 깨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폰 미는 거라고. 자, 근데 킹사이드 캐슬링 하고 나서 폰을 미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킹사이드 캐슬링에서 폰 미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상황에서는 이 기물들이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킹사이드 캐슬링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따라서 여기서 저희는 나이트 F3를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캐슬링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퀸사이드 캐슬링을 선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E5 허락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왜냐면은 take, take, take 상대방 룩 하나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퀸사이드 캐슬링을 해도. 따라서 저희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거예요. 런너 시스템의 특징. 유연하게 플레이하되, 그리고 유연하게 플레이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라. 이런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퀸사이드 캐슬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상대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트 C6를 둬서 여기를 그래도 먹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전에 이 칸에 대한 통제를 늘리고 싶다면은 나이트 F3 둬도 된다고 했죠. 자, 이제 여기서 나이트 F3를 간단하게 봅시다. 자, 이 이 칸에 대한 통제를 또 최대한 늘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비숍 G4가 아주 스무스하죠. 핀 걸면서 이 칸을 통제하고 있는 나이트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지금 핀을 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상대방이 이 E5로 못 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정리해보죠. 일단 얘하고 얘는 지금 일단 확실히 묶여 있습니다. 이 나이트는 핀 걸려서 확실히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비숍이 나와서 딱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칸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하다못해 뭐 이 룩이라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H3폰을 올려서 이 비숍을 쫓아내는 수가 과연 좋으냐? 그러면은 상대방 그냥 이거 교환한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이거 밀어버리면은 그만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E5에 대한 통제권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수는 솔직히 일단 제가 생각하는 수가 아니에요. 일단 있는 정수이기 때문에 일단 소개해드리자면은 퀸 E3. 자, 이게 어떻게 E5 칸에 대한 통제죠?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 막혀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한번 상대방이 E5 폰을 밀 경우 가정해봅시다. 자, E5 폰을 밀었어요. 먹고 이러는 순간 룩한테 공격을 받게 되죠. 퀸이. 이렇기 때문에 이 E5 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킹이 룩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 룩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정말 많이 강조드렸어요. 열린 파일에 위치한 헤비피스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그 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퀸을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D6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후의 라인도 마음 같아서 이제 커버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이후의 라인은 제가 커버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자칫 커버했다가 여러분이 모든 게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것들이 정수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의 라인은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 하지만 이런 거를 응용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D6를 둔다면은 이 E5를 통제하고 싶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발현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 집중을 해주면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 거지, 여러분이 이걸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는 점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후 라인은 뭐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래도 자,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퀸을 여기로 빼는 라인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비숍을 이렇게 교환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세히 넘어가진 않을게요. 이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돌발 상황 D6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릭 기프트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자, 그릭 기프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자, 그릭 기프트는 일단 말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말로 설명드리자면은 그 러너 시스템 상황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기술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런너 시스템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좀 흔한 상황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자, 그릭 기프트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 그릭 기프트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H7폰, 노출된 H7폰을 비숍으로 먹어서, 뭐 나이트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퀸도 여기 데리고 오고 해서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메이트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지만 자, 이 포지션을 보면은 딱히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걸 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체크메이트 수순을 이어줄 만한 얘가 딱히 안 보이죠, 이 퀸 H5를 둔다고 해도. 따라서 여기서 저희는 일반적인 그릭 기프트가 아니라 조금 변형된 그릭 기프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 그릭기프트를 찍고 넘어가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릭기프트에 관한 기본적인 그 개념, 이론 설명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 이론은 저기 천명신 하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세세하게 다뤄놨으니까 그거 알아가실 분들은 그냥 그분 영상 보세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릭기프트를 이제 법칙으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막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고 저런 상황에선 이걸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그냥 게임을 많이 해보고 그냥 그릭기프트를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해보고 많이 차이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형식상 좀 보여드리고자 좀 재밌는 그릭기프트 라인을 들고 왔어요. 자, 일단 이전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전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런던 시스템이 전개가 됐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런던 시스템 전개 방식이죠. 이건 자세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비숍이 나오고 뭐 나이트를 여기로 뺐다고 합시다. 자, 보통 여기 나이트로 이거 빼는 사람들의 심리는 아 이거 너무 짜증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밀어서 빼거나 이걸 밀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이걸 먹는다는 위협하에 얘를 쫓아내거나 하는 심리로 이걸 둡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라인이 있어요. 여기서 이 나이트를 이렇게 먹어주고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비숍으로 먹었다 쳐볼게요. 그 다음에 비숍 텍스 비숍, 퀸 텍스 비숍, 폰 텍스 폰, 퀸 텍스 폰. 여기까지 정말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릭기프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만약에 직접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 이 포지션을 만약에 본 적 없는 분들은 여기서 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그릭기프트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 멈추시고 잠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생각 끝났다고 해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릭기프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릭기프트는 기본적으로 비숍 텍스 H7으로 시작한다. 자, 그래서 퀸 텍스 H7이 나왔다 쳐보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서 바로 퀸 H5로 들어가요. 퀸 H5 들어가고 킹이 빼죠.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여기서 문제인데, 자, 일단 이 포지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폰이 지금 핀다운 상태죠. 어찌 보면은 이 폰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릭기프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나이트인데 이 나이트가 보통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여기 와봤자 아주 쉽게 막을 수 있죠. 상대방이 이거 쫓아내기만 해도 뭐 백 입장에서는 체크메이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 핀을 이용해서 나이트를 여기 E4로 데리고 와서 이 퀸을 타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퀸이 빠질 방법이 솔직히 여기 C4 말고는 없어요. 자, C4로 빠졌죠. 그 다음에 바로 나이트를 여기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바로 체크메이트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컴퓨터 분석 잠깐만 가져올게요. 컴퓨터 분석을 돌려보면은 백이 엄청 유리하다고 나올 겁니다. 잠깐만요. 네, 백이 엄청 유리하다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비숍을 희생해서 이제 유리한 이점, 체크메이트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그릭기프트인데 뭐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강제로 무승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상황에서 무승부하는 거는 비추드리고 뭐 이후에 라인도 있어요. 사실 이후에 뭐 여기 퀸사이드 캐슬링이 아니라 이거 룩 가져와서 뭐 여기 칸 먹고 뭐 나이트를 어떻게 하고 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시고 대충 그릭기프트가 이런 거다라는 점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릭기프트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릭기프트는 그냥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직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게임을 여러 판 돌리면서 아 그릭기프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직접 좀 여러분이 맞아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런던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돌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좀 색다른 돌발 상황에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D6 말고 정말 생소할 수도 있는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니까 그 영상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봐주실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You're as blue as the ocean, you're as blue as the open sky. All these blue